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시장에서 60% 이상 점유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그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인데요. 이것도 기술 격차가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많이 좁혀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좁혀졌습니까? 미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미국이 주도했는데요. 네, 우리가 미국보다는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술력이 차이가 있나? 라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없어졌고요. 중국은 추격자였습니다. 네. 추격자 거리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거리가 없다. 우리랑 동등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다 하더라도 뭐 1년이든 0.6년이든 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고 또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낸드 플래시라고 단순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차이가 없다라고 예. 표현하고요. D램이라고 이제 연산하는 데 도와주는 메모리 반도체는 한 2년? 예, 2년이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외하고는 범용 D램은 우리랑 수준은 없다,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이 그렇게 그 차별성이 없다. 안전하지 않다. 네, 예,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국장님 하나만 더. 그 세계적 동향 또한 이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그 2021년 4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제조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반도체는 인프라다. 반도체 없으면 다른 산업 없어진다. 네, 그리고 반도체는 안보다. 반도체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투자 세액 공제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미국 경우는 최고 투자의 45%까지 줍니다. 근데 우리도 그 관련돼 있는 법은 있습니다. 저축법을 통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 세액 공제해 주는데요. 지금 15%입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15%고요. 20%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 빨리 통과를 시키면 20% 됩니다. 네. 차이가 한 25% 나지 않습니까? 네. 25%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상 박사님. 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아주 60%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는 매우 취약한 거죠. 박사님, 먼저 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차이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장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노트나 공책 같은 데 이렇게 적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주로 이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CPU를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에 사진이나 이런 거 저장할 때 쓰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메모리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1등과 2등을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장이 아닌 연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하거나 연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PU에는 보통 이제 그런 연산 기능, 그 다음에 GPU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SoC라고 해서 보통 AP라고도 하는데 휴대폰에 들어가서 이 휴대폰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기능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MC나 최근에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나 인텔 이런 업체들이 워낙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나라가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역으로 그 시스템 반도체가 취약한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앞서서도 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초기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해서
대량 생산 시스템과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시장 선점을 한 게 아주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낮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설계의 복잡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스템보다는 좀 단순화되어 있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그러한 그 시장을 잘 지배하고 있는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조금 늦게 진입을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설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술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복잡도뿐만 아니라 또 그 시장 그 설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좀 투자를 좀 망설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현재는 그러한 것들을 보완을 해서 메모리에서는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고, 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런 설계 능력을 좀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팹리스 기업들을 좀 뭐 M&A를 할 수도 있는 뭐 거죠. M&A가 됐든 지원이 됐든 이제 뭐 네. 그 스타트업들을 뭐 키워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국장님, 예.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위에 있는데 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결 과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초격차. 기술적으로 1등이거든요. 네. 1등인데 거리가 가까워졌는데요. 그 거리를 더 넓혀야 됩니다. 기술력으로 초격차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반도체. 예. 두 번째는 시설입니다. 투자입니다. 제조 시설 구축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이게 계획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재입니다. 인재들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또 국가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편으로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체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많을 텐데요. 예. 첫 번째 시스템 반도체는 수요자 중심의 반도체거든요. 수요자가 주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국내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전자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업체하고 국내 수요자하고 연결해서 국내 수요자가 주문을 해줘야 돼요. 주문을 해주고 기술 개발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인재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는 분야별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설계하는 회사, 제조하는 회사 분리가 돼 있는데요. 이걸 한 팀으로 묶어야 됩니다. 한 팀화 시켜서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국장님. 예. 엔비디아나 TSMC를 본다면 우리가 약한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매우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설계를 전문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TSMC는 반도체를 제조만 하는 기업입니다. 그게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제조, 특히 시스템 반도체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TSMC가 사실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제조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첨단 제조 기술을 갖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2곳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네. 2곳인데요. 그 나머지 3등부터는 첨단을 못합니다. 네. 두 기업이 세계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주도하고 있는데 TSMC와 삼성만 놓고 보면 TSMC가 규모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기술력도 조금 앞서 있죠. 네. 근데 TSMC가 그렇게 된 이유는 빨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 위탁 제조를 전 세계 처음 시작한 기업이 대만의 TSMC입니다. 삼성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특히 반도체 제조는 투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빨리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도 앞으로 이 용인 투자를 할 때 새겨볼 만한 일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업이
많고요. 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변이 넓군요. 예. 근데 이 엔비디아가 그런 일을 하다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한 거예요. 최초로 하니까 미국 기업들도 엔비디아를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는 확실한 수요를 받고 세계 최초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해야만 시스템 반도체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겼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SMC하고 엔비디아 둘 다 우리가 이걸 벤치마킹해서 이와 같은 우리 산업을 육성할 때 그런 사례를 보고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주상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초기 삼성전자와 유사한 형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메모리와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분리하는 그러한 산업적인 과정에서 TSMC는 철저하게 그 파운드리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그 과정들을 보면 되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은 대만은 거대한 시스템 반도체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그 반도체 산업, 특히 파운드리 산업에 있어서 정부 지원도 어마어마한 지원이 있었고 초기 시작 자체도 정부가 만든 회사였거든요. TSM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육성을 해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애플의 그 AP를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GPU를 AI용 GPU를 만드는 이런 일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거기서 큰 이익을 많이 얻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더 늦기 전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 파운더리나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 같은 그 팹리스 설계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지금은 뒤처지지만 앞으로는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그 성장을 시켜나가고 그 육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